수단 내전 한복판에서 교민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낸 것은 물론 LA 폭동 당시에도 옥상 위에서 마을을 지킨 용기를 보여준 나라. 오늘의 사연은 행동으로 말하는 나라 한국이 보여준 극한 상황 속 진정한 면모를 들여다봅니다. 제 이름은 테오도라 플레밍이고 세상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틀렸었거든요. 저는 영국 출신 수의사예요.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개와 고양이에 관한 책도 쓰고 있고요. 사람들은 저를 플레밍 박사라고 부르지만 친구들은 테디라고 불러요. 어깨까지 오는 긴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말하기로는 탐정처럼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지고 있대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아요. 168cm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등을 곧게 펴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어요. 호주의 시드니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깨끗하고 하얀 아파트에서 일어나서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물이 햇빛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거든요.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한 스케줄을 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끔찍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을 생각할 때면 차갑고 친근하지 않은 나라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음식은 너무 맵고 언어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어두운 구름처럼 제 머릿속에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 한국 얘기를 할 때마다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간판에서 한글을 보거나 한국 음악을 들으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들이 그냥 조심스러운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감정은 위험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감정이 앞서면 이성이 물러난다 였거든요. 너무 많이 느끼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규칙을 일과 삶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있었거든요. 이게 제 평범한 세상이었어요.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고 완전히 예측 가능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3월의 화요일 오후였어요. 가을 햇살이 제 동물병원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거든요. 아픈 강아지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조용한 방에서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소리였어요. 번호를 보지도 않고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플레밍 박사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거칠고 피곤했어요. 스페인 억양이 있어서 말이 음악같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플레밍 박사님, 제 이름은 루이스 카스트로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전화드리고 있어요. 박사님 딸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어요. 심장이 쿵 뛰었어요. 에밀리는 제 2살짜리 딸이었고 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아빠처럼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딸이 어쨌다는 건가요? 다쳤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전해요. 하지만 제 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해요. 이름이 설아예요. 한국에서 온 개거든요. 또 한국이었어요. 이런 무서운 순간에도 그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의 한국계가 제 에밀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루이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뒤에서 차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3년 전에 길거리에서 설아를 찾았어요. 배고프고 혼자 있었거든요. 플레밍 박사님, 저는 집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설아를 돌봐줬어요. 설아가 제 가족이 되었거든요.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어제 설아가 박사님 딸의 목숨을 구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후 햇살이 갑자기 피부에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맨해튼에 살고 있고 당신은 길거리에서 살고 있잖아요. 당신 개가 어떻게 에밀리를 구할 수 있어요? 크고 못된 개가 있었어요. 목줄도 없는 핏불이었거든요. 박사님이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에밀리 유모차를 공격했어요. 설아가 핏불 앞으로 뛰어들어서 물리쳤거든요. 에밀리가 자기 새끼인 것처럼 지켜줬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제 에밀리라는 걸 아세요? 제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고요? 싸움이 끝나고 설아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따라갔어요.
박사님이 남편분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박사님 이름과 어디서 일하시는지 말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책을 쓰시는 유명한 개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머리가 세탁기처럼 빙빙 돌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개가 위험한 핏불로부터 제 딸을 구했다는 거였어요. 이 개는 뉴욕에서 홈리스 스페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남자가 호주에 있는 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 일을 말해주려고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영화에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어요. 플레밍 박사님, 아직 거기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설아는 특별해요. 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지켜줘요. 핏불이 에밀리를 향해 가는 걸 봤을 때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했거든요. 눈을 감고 이 장면을 그려보려고 했어요. 위험에 빠진 작은 아이. 수호천사처럼 나타난 낯선 개. 부모들이 공포에 떨며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동물들의 싸움. 설아는 지금 어디 있나요? 저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자는 다리 밑에서요. 싸움 때문에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계속 에밀리가 사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지켜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모든 걸 바꾼 순간이었어요. 제 깔끔하고 정리된 세상이 달걀처럼 쩍 갈라진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갑자기 작고 바보 같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용감한 마음을 가진 개를 길러낸 나라를 어떻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카스트로 씨, 중요한 걸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설아를 입양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제 가족과 함께 살게 하고 싶어요. 에밀리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개와 함께 있어야 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 너머에서 루이스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마침내 말했는데 목소리가 눈물로 가득했어요. 플레밍 박사님, 저는 설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요. 하지만 설아가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집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설아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입양하셔도 돼요. 그렇게 홈리스 스페인 남자와 그의 한국 개가 건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냥 세상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진 수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훨씬 더 흥미로운 무언가가 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설아라는 아주 현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라이언은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키가 175cm에 어렸을 때 럭비를 해서 어깨가 튼튼하거든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핏불 공격 사건에 대해 말할 때는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맨해튼에서 완벽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살아있다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라이언이 에밀리를 밝은 빨간색 유모차에 태우고 밀고 있었고, 저는 우리 작은 강아지 몰리와 함께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몰리는 푸들 믹스의 복슬복슬한 하얀 털을 가지고 있고, 신날 때면 항상 분홍색 혀를 내밀고 있거든요. 에밀리는 2살이었고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어요.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나가는 강아지마다 가리키면서 달콤한 목소리로 멍멍이, 멍멍이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갈색 곱슬머리가 유모차가 인도 위를 지나갈 때마다 위아래로 통통 튀고 있었거든요. 작은 꽃무늬가 있는 제일 좋아하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아름다운 날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잔디에서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위험이 나타났어요. 공원 저쪽에서 거대한 핏불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목걸이도 없고 목줄도 없었어요. 주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눈이 제정신을 잃은 것처럼 거칠고 화나 보였어요. 근육은 두껍고 강력했고 입을 벌려서 날카로운 하얀 이빨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라이언이 그 개를 먼저 봤어요. 에밀리 유모차를 비켜보려고 했지만 핏불이 너무 빨랐어요. 작은 자동차만한 힘으로 유모차에 부딪혔거든요. 유모차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에밀리의 작은 손이 떨어지려고 하면서 뻗어지고 있었어요. 나무에서 새들이 날아갈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끈적한 꿀처럼 천천히 흐르면서 1초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핏불이 에밀리 유모차를 완전히 넘어뜨렸어요.
제 아기가 잔디 위로 굴러떨어지면서 울고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핏불은 끝내지 않고 있었어요. 화난 눈을 에밀리 쪽으로 돌리면서 무력한 아이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라이언은 몰리의 목줄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우리 작은 개가 짖으면서 도우려고 하고 있었지만 핏불과 싸우기에는 너무 작았거든요. 저는 에밀리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지만 너무 멀리 있었어요.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에밀리한테 제 시간에 도달할 수 없었거든요. 핏불이 머리를 숙이고 제 딸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얀 개가 잔디를 가로질러 유성처럼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동물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털은 햇빛 아래 신선한 눈처럼 순백색이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리는 강하고 우아했고 꼬리는 깃발처럼 곧게 서 있었거든요. 이게 설아였어요. 아직 이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핏불을 향해 곧장 달려가서 핏불과 에밀리 사이로 뛰어들었거든요. 핏불이 설아보다 훨씬 컸지만 설아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핏불의 두꺼운 목을 이빨로 물고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핏불이 설아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설아는 하얀 토네이도 같았어요. 빙빙 돌고 비틀리면서도 절대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눈은 사납고 단호했어요. 화가 나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에밀리를 지켜야 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핏불이 끔찍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설아를 물어뜯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설아는 너무 빠르고 똑똑했거든요. 핏불이 닿을 수 없는 등 위에 계속 있었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놀라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핏불이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기가 우는 것 같은 높은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설아가 목을 놓고 핏불과 에밀리 사이에 서서 이빨을 드러내며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 아이를 해치지 못해. 핏불이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겁쟁이처럼 공원을 가로질러 도망가고 있었어요. 주인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위험한 개를 다시는 보지 못했거든요. 설아가 핏불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잔디에 앉아있는 에밀리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거든요. 에밀리는 울음을 그치고 크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설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설아가 에밀리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부드럽게 냄새를 맡았어요. 분홍 혀로 에밀리의 작은 손을 핥아줬거든요. 에밀리가 깔깔거리며 설아의 부드러운 하얀 털을 쓰다듬으려고 했어요. 잠깐 동안 모든 게 완벽했어요. 용감한 개가 작은 여자아이를 구했고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나타났을 때처럼 빠르게 설아가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고마워하는 말이나 간식이나 머리 쓰다듬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공원을 가로질러 멀리 있는 다리 쪽으로 총총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검은 머리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이언이 에밀리를 안아 올려서 꽉 껴안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서 방금 본 것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날을 구한 놀라운 하얀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설아와 주인은 동화 속 인물처럼 다리 밑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설아라는 한국계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이 이상하고 친근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마음을 가진 개를 키워낸 나라가 어떻게 나쁠 수 있을까요? 제 편견이 제 마음 주변에 두꺼운 벽을 쌓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설아의 영웅적인 행동이 그 벽을 활짝 열어젖혔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피하는 대신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맨해튼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이 일어났던 공원으로 바로 갔어요.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얀 한국개와 주인의 흔적을 찾고 있었거든요.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구조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공원 끝쪽에 있는 오래된 돌다리 쪽을 가리키더라고요. 그 홈리스 남자와 개가 저 밑에서 살고 있어요. 라고 한 할머니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하얀 개는 특별해요.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면서 다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밑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골판지 상자들과 낡은 담요들이 있었어요.
아래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잠자고 따뜻하게 지내려고 오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내려가는 게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홈리스 분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깔끔하고 정돈된 제 삶에서는 보통 그분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아가 저 아래에 있었고 꼭 만나야 했어요. 다리 밑은 밖보다 어둡고 시원했어요. 위쪽 돌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물건들로 작은 캠프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분들은 자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설아를 봤어요. 설아가 짧은 검은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진 남자 옆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하얀 털이 다리 밑 어두운 빛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강하고 영리해 보였어요. 귀는 쫑긋 서 있었고 까만 눈은 주변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옆에 앉아있던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말랐는데 팔에 색깔 있는 잉크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문신들은 무섭거나 흉하지 않았어요. 피부 위에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거든요. 여러 번 빨아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부드럽고 똑똑해 보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했던 루이스 카스트로였어요. 설아가 제가 다가오는 걸 보더니 일어서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디서 저를 본 적이 있나 기억해내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더니 꼬리를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제가 에밀리 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루이스가 저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진짜 같은 미소였거든요. 플레밍 박사님이신가요? 조용히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루이스님이시죠? 고개를 끄덕이며 설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설아가 저한테 걸어와서 제 손 냄새를 맡고 있었거든요. 코가 차갑고 축축했어요. 저를 올려다볼 때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설아가 공원에서 맡았던 박사님 냄새를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루이스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개들은 자기가 지켜준 사람과 연결된 사람을 절대 잊지 않거든요. 설아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설아가 더 가까이 와서 부드러운 하얀 털을 만지게 해줬어요. 손가락 사이로 비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따뜻하고 단단하고 진짜였어요. 이게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그게였어요. 루이스님, 설아를 입양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 가족과 함께 진짜 집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루이스가 한참 조용히 있었어요. 설아를 보다가 저를 보다가 다시 설아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야 했던 결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설아가 제가 가진 전부예요. 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설아가 제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제가 설아를 찾았을 때 아프고 배고팠어요. 제 밥값으로 수의사한테 데려갔었어요. 잠잘 곳이 없을 때 설아가 저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못되게 굴 때 설아가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거든요.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을 보세요. 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세요. 설아는 다리 밑에서 자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따뜻한 집과 좋은 음식 그리고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제 눈도 촉촉해지고 있었어요. 루이스는 설아를 너무 사랑해서 설아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랑은 뭔가를 자기 것으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루이스님, 당신이 설아의 생명을 구했고 설아가 에밀리의 생명을 구했어요.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예요. 설아를 그냥 빼앗아 가고 싶지 않아요. 언제든 원하실 때 설아를 보러 오셔도 돼요. 당신은 언제나 설아의 첫 번째 가족이에요. 루이스가 눈을 닫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플레밍 박사님. 그 말씀이 제게는 모든 걸 의미해요. 그렇게 맨해튼의 다리 밑에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것 중 가장 특별한 개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설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루이스와 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옛 삶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새 삶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리를 떠날 때 설아는 원래부터 제 개였던 것처럼 제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루이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개들은 사람이 가끔 잊어버리는 충성심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날 밤 설아는 제 호텔 방에 푹신한 침대에서 잤어요. 하지만 공원에서 에밀리를 지켜줬던 것처럼 제 침대와 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안전한 곳에서도 여전히 저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설아는 그냥 아무 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낯선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하게 만드는 특별한 뭔가가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이건 루이스한테 배운 게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설아가 자는 걸 지켜보면서 제 인생 전체가 바뀔 거라는 걸 이해했어요. 저는 더 이상 동물에 대한 책만 쓰는 수의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사랑에 대해 가르쳐줄 한국의 기적 같은 개를 키우는 자랑스러운 주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게 우리의 놀라운 모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맨해튼에 있는 우리 집으로 설아를 데려왔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설아는 꼬리만 흔들고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하얀 털을 가진 네 다리 달린 수호천사 같았거든요. 첫날부터 설아는 에밀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배고플 때면 에밀리가 울기 전에 벌써 이미 의자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졸려할 때면 설아는 아기 방 문 앞으로 걸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에밀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아지들은 똑똑하니까 설아도 에밀리의 일과를 배우고 있는 거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더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걸 보게 되었어요. 설아는 에밀리가 뭔가 필요하기 정확히 2분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낮잠에서 깨기 정확히 2분 전에 일어나서 에밀리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목마르기 정확히 2분 전에는 물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고 있었어요.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수의사인 제가 봐도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에밀리한테 심장 박동을 재는 특별한 기계를 달아줬거든요. 에밀리의 심장이 빨라지거나 느려질 때마다 컴퓨터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설아를 지켜보면서 하는 행동을 모두 적어놨어요. 그리고 에밀리 심장 기계에서 나온 정보와 비교해봤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설아는 에밀리 몸의 변화가 과학 장비에 나타나기도 전에 벌써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설아의 감각은 너무 예민해서 사람이나 기계로는 알아챌 수 없는 에밀리의 숨소리, 체온, 냄새의 작은 변화까지 감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배워서 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설아의 DNA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는 거였어요. 마치 진돗개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언어 같았거든요. 밤이 되면 설아는 에밀리 방문 앞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카펫 위에 누워서 머리는 문 쪽을 향하고 몸은 복도를 가로질러 뻗고 있었거든요. 에밀리한테 가려면 누구든 설아를 거쳐야 했어요. 라이언과 저는 설아를 하얀 그림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집안을 보호하는 영혼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에밀리도 설아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처음 비틀거리며 걸음마를 할 때도 설아의 털을 잡고 균형을 잡고 있었거든요. 밤에 천둥번개가 무서울 때면 설아가 아기 침대 옆에 동그랗게 말려서 누워있으면서 무서운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건 어느 따뜻한 여름 저녁에 우리 집에 위험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제가 서재에서 설아의 행동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설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짖는 소리도 아니고 끙끙거리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깊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어디선가 오래되고 강력한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설아가 거실에 서서 우리 집 앞 창문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몸의 모든 근육이 용수철처럼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하얀 털이 목과 등에서 곤두서고 있었어요. 까만 눈은 제가 볼 수 없는 밖에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그때 들렸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누군가 우리가 모두 집에 있는데 뒷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위층에서 자고 있었고 라이언은 직장에 가 있었거든요. 저와 에밀리 그리고 설아만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잡았는데 설아는 벌써 움직이고 있었어요. 에밀리를 깨울 수 있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하얀 유령처럼 변해서 침입자가 깨진 창문으로 기어들어오려는 집 뒤쪽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무서웠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설아를 따라갔어요. 부엌 문틈으로 보니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우리 창문으로 다리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 훔칠 만한 귀중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설아는 그 도둑이 창문에 반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얀 번개처럼 달려들었어요. 설아가 그 남자 다리를 이빨로 꽉 물고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도둑이 소리를 지르며 설아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설아는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뒤로 끌어당겨서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깨진 창문 앞에 서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면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거든요. 도둑은 일어나서 있는 힘껏 도망가고 있었어요. 가방은 그냥 두고 말이에요. 설아는 그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저한테 돌아와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는 그 모든 일 동안 계속 자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위험이 찾아왔고 하얀 수호천사가 그걸 쫓아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설아의 이야기에 정말 놀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기자들이 와서 도둑으로부터 가족을 구한 진돗개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곧 미국 전체가 설아와 그 놀라운 보호 본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설아를 지켜보면서 배운 모든 걸 담은 과학 논문을 쓰기로 했어요. 진돗개의 타고난 보호 행동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 과학자들의 모임인 국제동물행동학회에 보냈어요. 그들이 제 논문을 받아들였을 때 설아가 유명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과 그런 개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우리 모험에 대한 어린이 책도 쓰기로 했어요. 하얀 그림자 설아라고 제목을 정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아이들이 영웅은 모든 모양과 크기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네 다리와 하얀 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문화재 관련 분들이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로 우리를 환영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동용 가방에서 자고 있는 설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설아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억하고 있는 곳으로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이 여행이 한국에 대한 제 편견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같은 나라를 향해 설렘과 존경을 품고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설아는 에밀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집을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을 한국 문화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열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설아가 고개를 들고 공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고 눈이 밝고 또렷해지고 있었거든요. 설아는 마침내 집에 돌아온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당신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처럼 앞으로도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김주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